일부. 유진아. 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던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마주 앉은 태준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미안함, 그리고 지친 기색이 뒤섞여 있었다. 500일. 오랜 친구였던 두 사람이 연인으로 맺은 시간은 달콤하고도 쓰라린 롤러코스터 같았다. 특히 최근 몇 달은 격렬한 하강 곡선을 그리는 중이었다. 우리 좀 진지하게 얘기하자. 태준은 굳이 더 말을 잇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며칠 전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헤어지자고 했던 그 순간 이후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을 걷고 있었다. 다시 붙잡고 후회하는 태준을 보며 유진은 이 관계의 밑바닥을 본 것 같았다. 진지하게 이야기할 거리가 남아있긴 해. 내가 다 했잖아. 나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다시 아무 일 없던 척하려 하고.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와 서운함이 끓고 있었다. 태준은 테이블 위에 유진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유진은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아. 그때 내가 술에 너무 취해서 정말 후회해.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더라.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지 생각하면. 상처. 이미 수백 번도 더 준 상처인데 이제 와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 200일쯤부터였나? 내가 술자리 때문에 나한테 거짓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관계는 이미 깊은 늪에 빠져버린 것 같아. 유진은 커피잔을 쥔 채 창밖을 응시했다. 봄이 오고 있지만 유진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그녀는 친구였던 태준의 모든 과거를 알았다. 그의 연애 스타일, 습관, 심지어 그가 만났던 사람들의 세세한 이야기까지. 그것이 연애 초반에는 둘이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안정감을 주었지만 태준이 다시 과거에 술 좋아하고 약속 잘 안 지키는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 모든 지식이 독이 되어 돌아왔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불안한 인식이 유진의 뇌리를 잠식했다. 나 노력했잖아, 유진아. 너도 알잖아. 최근 2달 동안 내가 술자리 얼마나 줄였는지, 친구들한테도 내가 얼마나 너한테 미안해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그 노력이 내가 너한테 매달리고 울고 내 거짓말에 상처받고 너한테 집착해서야 겨우 시작된 거잖아.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집착을 인정했다. 인정했기에 더욱 괴로웠다.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태준을 옥죄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200일 이후 쌓인 배신감과 외로움의 잔해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내가 한창 술자리를 가질 때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그 시간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 이번 주말은 같이 보내자. 이번에는 일찍 들어갈게 했던 약속이 매번 깨질 때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확인받는 기분이었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내가 숨쉬는 것마저도 의심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태준아.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는 유진을 사랑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 자유로웠던 지난날의 습관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유진에게 수많은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은 유진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심었다.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어. 맞아. 내 집착은 내가 만든 거야. 하지만 유진아, 나도 사람이야. 내가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고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심지어 내가 친구들과 약속 잡는 것까지 허락받아야 할 때 나도 숨이 막혀. 사랑하는 건 변함없지만 이렇게 계속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어. 그래서 그날 술김에라도 그런 말을 한 거고. 태준은 간신히 말을 이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유진은 가슴이 시려왔다. 태준의 말이 맞았다. 그녀의 집착은 이제 사랑이 아니라 관계를 좀먹는 독이 되고 있었다. 너 군대 가잖아. 2주 남았어. 유진이 갑자기 군 입대 이야기를 꺼냈다. 태준은 유진의 의도를 알 수 없어 침묵했다. 내가 훈련소에 들어가고 자대 배치를 받고 그렇게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떨어져 있어야 하잖아. 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저녁 후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 또 나를 외롭게 할까 봐 두려워. 그 외로움과 배신감을 또다시 견뎌야 할까 봐. 그 두려움이 나를 더 꽉 붙잡게 만드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눈앞에 있어도 불안한데 내가 없으면 나는 아마 미쳐버릴 거야. 유진의 눈에 결국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닌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고통스러운 고백이었다. 태준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옆으로 다가갔다. 유진은 피하지 않았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유진을 안았다. 미안해, 유진아.
나 지금 너한테 헤어지자고 했던 거 정말 후회해. 내가 힘들다고 너한테 책임을 전가하려 했어. 아니야. 내가 더 잘할게. 정말이야. 내가 불안하지 않게,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게, 내가 노력할게. 태주는 유진의 머리에 뺨을 비볐다.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겨 가느다랗게 떨었다.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았다. 너무나 사랑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집착은 그녀 자신마저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태준아, 붙잡아줘서 고마워.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우리가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억지로 술자리를 줄이고, 내가 너를 억지로 붙잡고, 작은 일에도 과거의 기억을 들춰내서 너를 괴롭히는 건 진정한 관계가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서로를 상처주는 반복된 싸움일 뿐이야. 태주는 유진을 품에서 떼어내고 유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나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이러고 끝낼 순 없잖아. 나 너 없으면 안 돼. 유진아. 알아. 나도 너 없으면 안 돼. 유진은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너도 알아야 해. 내가 친구가 아닌 남자친구로서 너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불안감의 뿌리는 내가 심은 거야. 내가 이 집착을 덜어내려면 너도 완전히 달라져야 해. 더 이상 나에게 미안함이 아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유진은 깊은 숨을 쉬었다. 군 입대를 앞둔 시점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큰 시험대였다. 군대, 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숙제를 하자. 숙제. 응, 나는 그 시간 동안 너의 과거의 거짓말, 술자리 때문에 느꼈던 외로움, 그 모든 상처의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거야. 너의 연락에 목매지 않고 너를 온전히 믿어주려고 할 거야. 물론 쉽지 않겠지? 나한테는 내가 군대에 있는 시간이 내가 너를 향한 집착을 내려놓는 치료 기간이 될 거야. 나의 이 집착은 병이니까. 유진의 솔직함에 태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럼 나는 뭘 해야 해? 너는 너의 자유와 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해. 너의 약속의 무게를 깨닫고 나를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놓는 법을 배워야 해.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시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나에게 배신감이 아닌 잔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내가 전역했을 때도 우리가 지금처럼 불안한 관계라면 그때는 정말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랑하지만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유진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그렇게 할게. 유진아, 나를 믿어줘.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우리가 친구였던 시간보다 연인으로 보낼 미래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해. 그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이미 여러 번의 위기를 넘겼고 그때마다 태주는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약속했지만 결국은 또다시 같은 문제로 다뒀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이 유진의 마음을 짓눌렀다. 태준아, 2주 남았어. 지금부터 2주 동안은 우리 과거 얘기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고 그냥 서로 사랑하는 연인으로만 지내자. 내가 군대가 있는 동안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하게 될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지 오직 그 감정들만 확인하자. 그리고 내가 숙제를 잘 해낼 수 있도록 내가 매일 나에게 사랑한다는 믿음을 줘. 유진은 스스로에게도 다짐하듯 말했다. 2주. 이 2주가 두 사람의 500일 넘는 연애사에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될지 아니면 폭풍전야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았다. 사랑하는 남자를 의심하고 괴롭히는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남은 2주 동안 내가 너한테 단 한 번도 불안감을 주지 않을게. 나를 믿어줘. 그리고 너도 너 자신을 좀 놔줘. 내가 너를 힘들게 한 건 알지만 내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건 이제 멈춰야 해. 유진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입가에 겨우 경련처럼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다. 이번 포옹은 이전의 절박함보다는 복잡한 미래를 앞두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약속 같았다. 유진은 생각했다. 나의 집착을 덜어내는 것이 곧 이 관계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태주는 그 길에 온전히 믿음을 주어야 한다. 이들은 친구였던 시절의 편안함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연인으로서의 새로운 신뢰를 구축해야 했다.
군 입대라는 강제적인 이별은 두 사람에게 뜻밖의 뒤의 기간을 선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태준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태준, 유진아, 사랑해. 오늘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또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못해. 2주 동안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자. 그리고 전역하는 날 너에게 자랑스러운 남자친구로 돌아갈게. 믿어줘. 나의 전부. 유진은 답장 대신 그 문자를 소중히 저장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들을 보며 유진은 자신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믿음의 씨앗을 심어보려 노력했다. 쉽지 않겠지만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2부. 남은 2주는 잔잔한 호수 표면 아래로 격렬한 소용돌이가 숨겨져 있는 듯한 시간이었다. 유진과 태준은 필사적으로 다투지 않으려 했고 과거의 상처를 들추지 않으려 노력했다. 태준은 술자리를 완전히 끊었고 퇴근 후에는 곧장 유진을 만나러 왔다. 두 사람은 소박한 집 데이트를 하거나 조용히 영화를 보거나 혹은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다. 친구였던 시절의 편안함과 연인이 된 후의 애틋함이 뒤섞인 시간이었다. 그러나 유진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태준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짧은 순간에도 유진은 무의식 중에 그의 화면을 훔쳐보려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금 누구랑 연락하는 거지? 정말 친구들한테 술 마시지 않는다고 말한 걸까? 걔네가 자꾸 불러내면 어떻게 하지? 수많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스스로의 집착에 질식할 것 같으면서도 그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과거의 배신감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태준과 함께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태준은 능숙하게 고기를 굽고 있었고 유진은 샐러드에 드레싱을 뿌리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태준아, 너 혹시 입대 전에 친구들하고 따로 술 마시기로 한 약속 없어? 유진은 무심한 척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태준은 고기를 뒤집다가 유진을 돌아보았다. 응, 아니, 없는데. 왜?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나 의심하는 거야? 그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으나 이내 부드럽게 풀렸다. 유진아, 우리 약속했잖아. 남은 시간 동안은 의심하지 않기로. 너도 불안해하지 않기로. 알아. 아는데. 유진은 드레싱병을 내려놓았다. 그냥 문득 두려워서 그래? 내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몰래 갔던 거. 그게 너무 충격이었거든. 너는 그냥 잠깐의 술자리였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친구가 아닌 남자친구에게 처음 당한 배신이었어. 그 기억이 자꾸 나를 붙잡아. 유진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태준은 불판 위에 고기를 잠시 잊고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유진을 안아주었다. 뜨거운 고기 냄새와 태준의 채취가 섞였다. 내가 너한테 줬던 상처, 내가 했던 거짓말, 절대로 잊지 않을게.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거 알아. 유진아, 내가 너한테 믿음을 주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말해. 숨기지 마. 다만 그걸 가지고 나를 다그치지만 말아줘. 나도 이젠 정말 달라지고 싶어. 군대 가서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자친구로 돌아오고 싶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다짐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그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미안해. 내가 이 집착을 끊어내려고 노력할게. 오늘 저녁은 우리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맛있게 먹자. 며칠 후, 두 사람은 입대 전 마지막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 유진은 태준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꼼꼼하게 챙겨주었다. 양말, 깔창, 편지 봉투, 심지어는 태준이 좋아하는 간식까지. 하나하나 챙길 때마다 유진의 마음은 시렸다. 그녀는 단순히 군대에 가는 남자친구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깊은 불안과 집착을 치료할 기간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이거 내가 직접 쓴 편지야. 훈련소에 있는 동안 읽어. 유진은 두툼한 봉투를 태준에게 건넸다. 태준은 봉투를 받아들고 활짝 웃었다. 와, 유진이 편지다. 고맙다. 이거 읽으면서 버틸게. 나도 너한테 매일 손편지 쓸게. 주소 바뀌면 바로 연락하고. 유진은 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태준아, 내가 편지를 쓴다는 건 내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일 거고, 내가 나를 생각한다는 건 내가 나한테 했던 약속을 기억한다는 의미겠지? 유진은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집착이 숨어 있었다. 태준은 유진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유진아, 나한테 너는 친구도 아니고 대대인도 아니고
그냥 내 여자친구야. 내가 지금 이 순간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를 떠올리지 않는 순간은 없을 거야. 내가 군대 가서 힘든 순간마다 내가 나한테 했던 이 모든 배려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떠올릴 거고 내가 나를 믿어주기로 한 이 숙제를 잊지 않을 거야. 태준의 진심이 유진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다. 유진은 이 남자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았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래, 믿을게. 유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군대 가 있는 너를 믿어주기로 한 것처럼 너도 제발 내가 너를 향한 집착을 이겨내고 있다는 걸 믿어줘. 가끔 내가 너한테 연락을 안 하거나 답장이 늦더라도 나를 향한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다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줘. 내 치료 기간이기도 하니까. 태준은 유진의 말을 이해했다. 알았어. 내가 널 재촉하거나 의심하지 않을게. 내가 필요할 때까지 기다려줄게. 유진아, 내가 아파했던 만큼 나도 이 관계를 위해 노력할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에는 이 불안과 집착이 아니라 견고한 신뢰로 가득 찬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입대 당일, 논산훈련소 앞은 눈물바다였다. 유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태준은 씩씩한 척하려 했지만 유진을 안고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울지 마, 유진아. 나 금방 돌아올 거야. 우리 전화 꼭 자주 하고 편지 많이 하자. 나가서 정말 너만 생각할게. 절대 후회하게 안 할게. 사랑해, 유진아.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의 군복을 여며주었다. 그녀는 태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이 남자의 눈빛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거기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유진을 향한 굳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몸 건강히 다녀와. 태준아, 나도 너를 기다리는 동안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해 있을게.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자. 그게 우리의 약속이야. 태준은 경례를 하는 신용을 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유진의 마음속에 강한 울림을 남겼다. 이별의 순간은 슬펐지만 유진은 처음으로 비관계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태준을 떠나보낸 후 유진의 일상은 허전함 그 자체였다. 매일 저녁 태준과 함께하던 시간이 사라졌고 카톡 알림이 울려도 태준의 메시지가 아닐 때의 실망감이 컸다. 그리고 유진의 숙제가 시작되었다. 집착을 덜어내기 위한 싸움이었다. 유진은 태준이 입대한 후 며칠 동안 태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자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혹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겼나? 나한테 질려서 연락을 끊으려는 건 아닐까? 훈련소 들어가면 연락이 안 된다고는 했지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과거의 거짓말들이 트라우마가 되어 현재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유진은 무의식적으로 태준의 SNS를 들여다보려 했고 태준의 친구들에게 슬쩍 태준의 안부를 물어볼까 망설였다. 그때마다 유진은 스스로에게 외쳤다. 안 돼, 이건 집착이야. 내가 스스로를 통제해야 해. 태준을 믿기로 약속했잖아. 유진은 스스로에게 금지 조항을 만들었다. 하루에 태준의 마지막 카톡 프로필을 확인하는 횟수 제한, 태준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 태준과의 과거 다툼을 기록한 메모를 다시 읽지 않기. 유진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불안형 애착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며칠 후 훈련소에서 태준에게서 온 첫 편지가 도착했다. 유진아, 나 태준이야. 내 생각보다 많이 힘들지 않아. 다만 내가 너무 보고 싶어. 여기 오기 직전까지 너랑 싸우고 울고불고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 진작 너한테 잘할걸. 진작 술 좀 끊을걸. 후회만 가득하다. 내가 보내준 편지 매일 읽고 있어? 이거 보면서 나를 다잡는다. 유진아, 내가 나한테 준 숙제 잊지 않고 있어. 너한테 돌아가서 꼭 믿음을 주는 남자친구가 될게. 내가 나를 의심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나를 기다려줘. 그리고 내 숙제도 잘 해내고 있어. 보고 싶다. 많이, 너무 많이. 태준의 서툰 글씨와 솔직한 감정이 담긴 편지를 읽으며 유진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태준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진의 오랜 상처를 조금씩 녹여주었다. 유진은 편지에서 과거에 거짓말을 했던 남자친구가 아닌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노력하는 태준의 모습을 보았다. 이후 유진은 태준에게 정성껏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편지에 과거의 불안이나 다툼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일상,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태준이 돌아왔을 때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주로 적었다.
그녀의 편지는 태준에겐 자유롭지만 안정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군 입대 후 첫 통화 시간이 주어졌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애틋했지만 예전처럼 그녀에게 매달리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진의 안부를 묻고 유진이 스스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유진아, 너 목소리가 좋아 보인다. 요즘 너 혼자 시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야. 혹시 나 때문에 너무 외롭거나 힘든 건 아니지? 태준이 물었다. 유진은 심호흡을 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외롭지. 너는 나 안 보고 싶어. 라며 서운함을 쏟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응, 태준아. 나 괜찮아. 내가 나한테 믿음을 줘서 그런지 나도 좀 편안해졌어. 물론 보고 싶지? 보고 싶은데 내가 너를 기다리는 이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더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나도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어. 고맙다, 유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너를 힘들게 했던 시간들 여기서 꼭 보상해줄게. 유진은 태준과의 통화를 끊고 나서 오랜만에 시원한 해방감을 느꼈다. 내가 태준을 믿기 시작했더니 내 스스로도 편안해졌구나. 유진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일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관계의 이면에는 여전히 유진의 불안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제대 후에도 이 노력을 지속할 수 있을지, 저녁 후의 해방감이 태준을 다시 과거의 술자리로 이끌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의심했다. 유진의 이 숙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었다. 3부. 유진과 태준이 헤어진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태준은 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에 배치되었고 이제는 어엿한 이등병으로 군 복무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처음 훈련소에서의 연락 두절 기간은 유진에게 지옥 같았지만 그 시간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집착 금지 숙제를 강제로 수행하게 만드는 훈련 기간이 되기도 했다. 훈련소 편지들은 유진의 마음속에 작은 신뢰의 씨앗을 뿌려주었고 이제는 그 씨앗을 잘 키워나가야 할 때였다. 자대 배치 후 태준과의 연락은 좀 더 수월해졌다. 주말마다 정해진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고 가끔은 평일 저녁에도 짧은 통화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 규칙적인 연락 패턴이 유진의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태준의 연락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했다. 갑작스러운 훈련이나 상황 발생으로 인해 전화 시간이 미뤄지거나 심지어는 통화 자체가 취소되는 날도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유진은 태준과의 전화를 기다리며 온종일 휴대폰만 손에 쥐고 있었다. 오늘은 꼭 전화 온다고 했는데 정해진 통화 시간이 30분이 넘도록 알림이 울리지 않자 유진의 심장은 다시 예전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혹시 훈련 때문에 못 받은 건가? 아니면 그냥 나한테 전화할 시간이 없어진 건가? 불안은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냈다. 태준은 원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었지. 군대 갔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질 리 없어. 분명히 무슨 핑계를 대고는 나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냈을 거야. 유진은 이미 머릿속에서 태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수백 가지의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있었다. 손은 떨리고 눈앞은 흐려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집착과 불안의 격렬한 파도였다. 유진은 무의식적으로 태준의 친구인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낼 뻔했다. 혹시 태준이한테 무슨 일 있는지 알아? 연락이 없어서. 하지만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스스로에게 소리쳤다. 안 돼, 유진아. 이게 내 숙제잖아. 내가 태준을 의심하면 결국 너 자신만 괴로워져. 유진은 휴대폰을 침대 구석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숨이 막힐 때까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침대에 엎드려 울었다. 눈물은 태준이 전화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아직도 과거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 때문이었다. 나는 정말 태준을 믿을 수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걸까? 그때 침대 구석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에는 드의 사랑 태준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유진은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전화를 받았다. 태준아. 유진의 목소리는 울음기로 떨리고 있었다. 유진아, 미안해. 너무 늦었지? 갑자기 간부님들 회의가 길어져서 내가 통화 시간을 놓칠 뻔했어. 너무 걱정했지? 태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터져나오려는 서운함의 말을 꾹 눌러 참았다. 괜찮아. 나 방금 막 내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무슨 일 있나 했어? 미안해. 정말. 내가 미리 연락을 못했어. 회의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었거든. 유진아, 화났어. 혹시 나한테 많이 서운해? 태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유진은 순간적으로 과거의 습관대로 감정을 쏟아낼 뻔했다. 당연히 서운하지. 내가 너 때문에 몇 시간을 불안해했는지 알아? 내가 약속 안 지키는 버릇은 여전하구나. 하지만 유진은 멈췄다. 그녀는 약속했다.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지 않고 성숙하게 소통하겠다고.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화나진 않았어. 그냥 불안했어. 내가 혹시라도 연락을 못할까 봐. 태준아, 나한테는 내가 군대에 있는 이 환경 자체가 하나의 불안 요소야. 내가 거짓말을 할까 봐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소홀해질까 봐. 그게 곧 과거의 외로움을 다시 느끼게 할까 봐 무서웠어. 유진은 자신의 불안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 말했다. 비난이 아닌 자신의 상태를 전달했다.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유진아, 내가 나를 믿어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내가 나한테 솔직하게 불안함을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연락이 늦어지면 최대한 빨리 문자로라도 상황을 설명해 줄게.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지. 내가 잊지 않을게. 약속할게. 절대 너를 소홀히 대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군 생활의 이유니까. 태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유진의 불안을 녹여주었다. 유진은 수화기를 붙잡고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태준아. 나도 노력할게. 너한테 집착하지 않고 내 삶을 잘 살아가면서 너를 기다릴게. 오늘은 그냥 우리. 내가 거기서 무슨 일 있었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만 하자. 그날의 통화는 두 사람의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유진은 자신의 불안을 스스로 통제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태준은 유진의 깊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녀의 감정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유진은 이후 자신의 치료에 더욱 집중했다. 그녀는 태준이 제대 후에도 그녀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홀로 서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더 충실했으며 업무적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녀의 일상은 태준이 군대에 가기 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다. 태준에게 보내는 편지, 군 복무 6개월 차. 태준아, 요즘 나는 내가 없는 일상을 잘 채워나가고 있어. 내가 군대에 가기 전에 나는 너의 연락 하나하나에 매달리고 내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때 나는 너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요즘은 달라. 내가 나에게 숙제를 줘서 고마워. 내가 없는 시간 동안 나는 나 자신을 되찾고 있어. 예전에 잊고 지냈던 내 꿈에 다시 도전하고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롭지 않아. 내가 혹시나 연락이 없더라도 지금은 바쁘겠구나 하고 내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 이건 기적 같아. 물론 가끔은 너무 힘들 때도 있어. 특히 내가 한창 술자리를 즐기던 그때의 기억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면 다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싶어져. 과연 태준이가 제대 후에도 이 노력을 지속할까? 전역했다는 해방감에 취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아직도 나를 따라다녀. 이게 내 숙제의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 과거의 배신감 때문에 미래의 너를 미리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 내가 이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너의 노력까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어. 태준아, 내가 나한테 편지를 쓸 때 나 여기서 정말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라고 적어줄 때마다 나의 이 불안은 조금씩 가라앉아.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화려한 사랑이 아니야. 그저 내가 내 말의 무게를 알고 나에게 준 약속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야.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너를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믿고 기다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게 해줘. 사랑해, 태준아. 건강하게 있어.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다시는 과거 때문에 싸우지 말자. 그 약속 꼭 지키자. 유진이가. 유진의 편지를 받은 태준은 답장 대신 그날 밤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아, 편지 잘 받았어. 솔직히 나 눈물 났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믿어주려고 싸우고 있는지 내 편지 한 줄 한 줄에서 느껴졌어.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불안이 결국 내가 너한테 줬던 상처 때문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내가 처음 입대할 때 너한테 돌아와서 믿음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은 절대 가벼운 말이 아니야? 유진아, 나는 여기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유진이가 나를 믿어줄 수 있는 남자가 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군 생활이 힘들 때마다 너를 생각하면 힘이 나지만 동시에 내가 너한테 줬던 상처 때문에 늘 미안함을 느껴. 나 전역하면 너한테 제일 먼저 할 일은 내가 다시 술자리에 나가거나 내 연락을 놓치거나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행동을 스스로 끊어내는 거야. 내가 너한테 과거의 태준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너의 눈으로 확인시켜줄게. 태준의 진심은 유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안의 조각들을 조금씩 메꿔나갔다. 이들의 관계는 더 이상 일방적인 집착과 수동적인 위로가 아니었다. 유진은 스스로의 불안을 직면하고 치유하려 노력했고 태준은 그 노력에 책임감 있는 사랑과 믿음으로 응답했다. 군 복무 기간은 이들에게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더 깊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성장의 시간이 되고 있었다. 유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태준에게 집착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녀 자신이 불안하고 나약했기 때문이었음을. 이제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멀리 떨어진 태준에게도 닿아 그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군 복무가 끝날 때쯤 이들의 관계는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을까? 유진은 희망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미약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다. 사부. 태준의 군 복무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서 유진의 삶은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 그녀는 직장 내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성과를 냈고 매주 혼자 시작했던 도예 수업에서는 꽤 만족스러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더 이상 태준의 연락 유무에 따라 좌우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태준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불안에 떨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지금은 훈련 중이겠지라고 담담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다. 스스로를 통제하고 집착의 끈을 놓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겨낸 결과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바로 전역 후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태준의 전역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을 때 유진은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태준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어야 했다. 그러나 유진에게는 태준의 전역이 비별전의 마지막 시험처럼 느껴졌다. 태준이 군대라는 구속에서 벗어나면 혹시 다시 과거에 자유분방했던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유진은 도예 작업실에서 흙을 빚다가 문득 붓을 멈췄다. 그녀가 그토록 외로워하고 상처받았던 술자리와 잦은 거짓말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그녀의 집착은 이제 태준의 현재 행동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태를 바꾸어 유진을 괴롭혔다. 유진은 태준과의 통화에서 애써 밝은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을 태준에게 전가하고 싶지 않았다. 태준이 지금껏 보여준 노력과 성실함을 신뢰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독였다. 어느 날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며칠 후 받게 될 마지막 정기 휴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유진아, 나 이제 곧 말년 휴가야. 일병 때부터 모아뒀던 거랑 포상 다 합치니까 꽤 길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들뜸과 해방감이 묻어 있었다. 와, 진짜 축하해 태준아. 드디어 우리 진짜 오래 떨어져 있었네. 유진은 진심으로 기뻤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응, 이제 시작이지. 이 휴가가 끝나면 이제 저녁이야.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하다. 태준은 웃었지만 유진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을 읽어냈다. 자유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자유가 가져올 책임감에 대한 부담. 유진은 수화기를 꽉 쥐었다. 지금이 바로 그녀의 시험이었다. 그녀는 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휴가 때 누구 만날 거야? 술 마실 거야? 대전 같으면 이미 수백 번도 더 쏘아붙였을 질문들이었다. 유진이 망설이는 동안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진아, 내 휴가 계획 말해줄게. 태준의 목소리는 갑자기 진지해졌다. 내가 계획을 짤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뭔지 알아? 뭔데? 너야. 그리고 불의의 약속이야. 유진아, 내가 휴가 나오면 제일 먼저 너를 만날 거고 너랑 사흘 내내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부모님 뵙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거야. 근데 태준은 잠시 뜸을 들였다. 친구들 만날 때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고 술 마시러 갔던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아.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미리 말해뒀어. 뭐라고? 유진은 숨을 멈췄다. 말년 휴가 동안 술은 마시지 않겠다고 했어?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내가 유진이한테 어떤 상처를 줬고 우리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군 복무 기간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친구들도 이해해줬어. 우리가 만약 술을 마시게 되더라도 너한테 연락이 끊기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도 미리 약속했어. 내가 너한테 다시는 불안감을 주고 싶지 않아. 단 하루도. 태준의 말은 유진의 예상 밖이었다. 유진은 자신이 먼저 불안을 드러내기도 전에 태준이 스스로 그녀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대처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태준이 1년 반 동안 군대에서 배운 책임감이자 신뢰의 방식이었다. 태준아. 유진은 목이 메어왔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내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실 나 휴가 계획 이야기 들으면서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었거든. 내가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면 어쩌지? 나한테 연락 끊기면 어쩌지? 또다시 내가 너한테 집착하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웠는데? 알아, 유진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야. 내가 나를 믿어주려고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지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너를 실망시킬 수 있겠어. 유진은 전화를 붙잡고 한참 동안 흐느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이나 분노가 아닌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불안과 고통이 해소되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태준아, 고마워.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내 감정을 존중해줘서 나도 내 집착을 거의 이겨낸 것 같아.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이제 내가 돌아와도 나는 너의 연락이나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우리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 유진은 진심으로 이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느꼈다.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운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연인이자 서로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태준이 마지막 휴가를 나왔다. 유진은 기차역에서 태준을 기다렸다. 멀리서 군복을 입은 태준이 캐리어를 끌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1년 반 동안 전화와 편지로만 소통하던 그가 눈앞에 나타나자 유진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유진아. 태준이 활짝 웃으며 달려왔다. 유진은 태준에게 안겼다. 딱딱한 군복의 감촉, 익숙하지만 낯선 태준의 채취가 유진을 감쌌다. 길었던 이별의 시간이 마침내 끝났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태준아, 진짜 고생했어. 내가 더 고생했지? 나를 믿어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너 스스로를 치유하느라. 두 사람은 꼭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주변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다. 유진은 태준의 품속에서 예전처럼 숨막히는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견고하고 따뜻한 안정감을 느꼈다. 이 남자는 변했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진정한 성숙함이 느껴졌다. 휴가 기간 내내 태준은 유진에게 헌신적이었다. 그는 친구들을 만나는 날에도 유진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고 정해진 시간에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공유했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도 완벽하게 지켰다. 과거의 태준이었다면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유진에게 잠깐만이라는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는 유진과의 신뢰가 그 어떤 순간적인 즐거움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진아, 친구들이 나보고 엄청 변했다고 하더라. 태준은 휴가 마지막 날 유진의 집 앞에서 말했다. 뭐라고 하던데? 옛날 같았으면 내가 술 마시고 새벽까지 안 들어가면 너한테 전화 와서 난리 났을 거라고. 근데 이젠 내가 먼저 연락하고 일찍 들어가려고 하는 거 보더니 신기해하더라고. 근데 나한테는 이게 변했다는 느낌보다는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느낌이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대하는 거. 유진은 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한 기색이나 변명하려는 모습이 없었다. 그저 깊은 사랑과 확신만이 존재했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을 들추어 태준을 시험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집착은 태준의 진정한 변화 앞에서 무의미해졌다. 태준아, 이제 내가 너한테 마지막 질문을 할게. 그리고 이 질문은 앞으로 우리가 사귀는 동안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응, 뭔데? 내가 전역하고 나서도 다시 술자리가 많아지고 내 삶이 바빠지더라도
그때도 나를 지금처럼 최우선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 약속을 지키는 남자친구로 남아줄 수 있어? 태주는 유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유진아, 나 약속할게. 내가 나에게 숙제를 준 그날부터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하나로 버텨왔어. 내가 너를 힘들게 했던 과거를 잊지 않아. 저녁 후에도 나는 너에게 언제나 안정감을 주는 남자친구가 될 거야. 너를 불안하게 만들 바에는 차라리 그 술자리를 영원히 끊을 수 있어. 너와 나의 신뢰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유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드디어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군 입대 전의 불안과 집착, 수많은 다툼은 이제 긴 터널을 지나온 어두운 과거가 되었다. 그들이 친구에서 연인이 되어 겪었던 혹독한 성장통은 이제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다. 오후, 태준의 저녁일이 밝았다. 유진은 새벽 일찍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을 쌌다.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유진이 홀로 외로움과 집착이라는 숙제와 싸우는 동안 태준은 군대에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와 책임감을 배우며 성장했다. 이 저녁은 단순한 군 복무의 끝이 아니라 두 사람 관계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했다. 유진은 전역하는 태준을 맞이하기 위해 부대 앞으로 향했다. 부대 앞은 이미 꽃다발을 든 연인들과 가족들로 북적였다. 유진은 가슴이 뛰었지만 과거의 불안이나 초조함은 없었다. 대신 오랜 시간 신뢰와 노력으로 쌓아 올린 관계에 대한 깊은 만족감과 확신만이 그녀를 채우고 있었다. 마침내 태준이 부대 문을 나섰다. 늠름하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태준은 유진을 발견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다. 유진아. 태준은 유진을 힘껏 끌어안았다. 억압과 고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자유로운 포옹이었다. 유진은 태준의 품에 안겨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태준아, 드디어.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더 고생했지? 나를 기다려주고 변해준 너에게 고마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차례야. 태준은 유진의 손을 잡고 밝게 웃었다. 그의 눈빛은 맑고 확신에 차 있었다. 유진은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다. 배고프지? 내가 새벽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로만 만들었어. 우리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고 실컷 쉬자. 저녁 후 며칠 동안 태준은 오직 유진과 가족들에게 집중했다. 그는 친구들에게도 저녁 축하 연락에 대한 감사는 표했지만 시끌벅적한 환영 술자리는 정중히 거절했다. 나한테는 지금 유진이랑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해. 친구들아, 나중에 같이 밥이나 먹자. 태준의 단호하면서도 진심 어린 태도는 유진에게 최고의 믿음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태준의 휴대폰을 훔쳐보거나 그의 일정을 캐물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태준이 스스로 그녀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녁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두 사람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다. 친구들은 모두 태준의 복귀를 축하해 주었고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이어졌다. 유진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모임에 가기 전부터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와 맥주잔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예전 같으면 태준은 가장 신이 나서 술을 마셨을 것이다. 그리고 유진은 그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며 속으로 서운함을 사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태준은 술잔을 들고 유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얘들아, 오랜만에 모였는데 내가 술을 안 마시면 서운하겠지? 하지만 오늘은 내가 딱 2잔만 마실게. 알잖아. 내가 유진이한테 했던 약속. 나는 이 약속이 가장 소중해. 태준은 모두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야,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웬일이냐, 며 농담을 던졌지만 태준의 진지한 태도에 인해 수긍했다. 친구 중 한 명이 유진에게 말했다. 유진아, 태준이 진짜 많이 변했다. 군대 있을 때도 너한테 하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니던데. 너한테 상처 준 거 엄청 후회하는 것 같더라. 내가 옆에서 보증할게. 이제 태준이 믿어도 돼. 친구의 말 한마디가 유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제야 완전히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태준의 변화는 오직 그녀에게만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응, 이제 믿어. 고마워, 너희들도.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태준의 손을 잡았다. 술자리가 끝난 후 태준은 유진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유진은 태준에게 말했다. 오늘 내가 먼저 너한테 물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술을 조절하고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내가 이제 너한테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 태준은 유진을 안고 말했다.
당연하지. 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사람이야. 우리의 관계는 이제 과거의 불안 위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신뢰 위에서 시작하는 거야. 유진아, 내가 군대에 가기 전에 내가 나한테 말했던 숙제 있지? 응, 기억나. 너는 내 숙제를 완벽하게 해냈어. 나에게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었잖아. 그리고 나도 내 숙제를 해냈다고 자부해. 이제 우리 둘 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난 거야? 태주는 유진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유진아,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과거의 기억 때문에 서로를 괴롭히는 일은 이제 완전히 멈추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와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태준과의 연애를 시작하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결국 두 사람을 이렇게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몇 달 후, 태준은 복학을 준비하면서도 매일 유진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유진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고 어떤 약속이든 유진에게 먼저 공유하고 상의했다. 유진은 더 이상 그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을 온전히 신뢰했고 그 신뢰는 그녀의 마음속에 평온과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처음 연애를 시작했던 공원을 다시 찾았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새싹이 돋아나는 풍경을 바라보던 중 태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우리 친구였던 시간이 10년이 넘잖아. 그리고 연인으로 겪은 500일과 군 복무 기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격렬한 성장통이었던 것 같아. 맞아.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헤어져야 하나 수도 없이 고민했었는데. 유진이 미소 지었다. 태준은 유진을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과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진 것 같아.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너를 잃을까 봐 두려웠던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유진아. 태준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나와 결혼해 줄래? 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이제는 너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을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 우리의 미래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견고한 신뢰로 가득 찬 행복한 이야기로 채워나가고 싶어.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태준에게 안겼다. 그 순간 유진은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저녁 후의 불안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았다. 사랑과 신뢰는 시간을 이겨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응, 태준아. 나 너랑 결혼할게.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변해줘서. 두 사람은 입을 맞췄다. 그들의 키스는 오랜 친구로서의 편안함과 연인으로서의 깊은 사랑, 그리고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굳건한 신뢰가 담긴 약속이었다. 과거의 상처와 집착은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지 알려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어 그들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